안녕하세요. 유튜브 생성함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y는 a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두 번째는 a 가로 x-p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제가 좀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자, 이차함수의 모양이 이런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배워보는 건데요. 좀 유튜브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네,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하트가 있다고 합시다. 하트가 있는데 y축 방향만큼 1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y축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y축 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는 것은 이 하트가 한마디로 1만큼 옮겨간다는 소리입니다. 위로 간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 아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로. 여러분들이 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는 방법은, 아래로 두 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y축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만큼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릴 때는 플러스 수만큼, 밑으로 내릴 때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수만큼 이동했다 또는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x축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x축 방향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화살표가 이쪽을 향해 있죠. 즉 오른쪽 방향을 향해 가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값이 이렇게 이만큼 옮겨갔다라고, 두 칸을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3칸 가는 건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왼쪽으로 3칸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음수를 써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모두 어떻게 평행이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중요한 걸 먼저 그리기 위해서 표를 잠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주어진 값이 이 바로 값이 x 값입니다. 이 x 값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들을 이 네모 안에 하나씩 집어 넣는 건데요. 자, 한번 값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예요? 4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얼마예요? 1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함수값을 써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값도 한번 저희가 대입을 해볼 건데요.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 4, 3, 4, 다시 7, 그리고 12가 나오네요. 그럼 파란색 숫자와 초록색 숫자들 간에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4에서 7이 되기 위해 3만큼 차이가 나고 1에서 4가 되기 위해도 3만큼, 모든 수에서 윗수에서 아랫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3을 더해줘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그럼 왜 하필 3만큼 차이가 나는 걸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과연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플러스 3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y는 ax제곱과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값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예를 들어서 x 값에 대해 첫 번째 식은 바로 함수 값이 있다면 그 첫 번째 식의 함수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q만큼 더해주면 바로 두 번째 함수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좌표를 설정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2일 때 y가 4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몇 컴마 몇이라고 점을 찍으면 돼요? 2,4라고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과서 112쪽 한번 볼까요? 1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검정색으로 나와 있고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함수값이 3만큼 플러스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값의 함수값이 플러스 3만큼 됐어서 똑같은 점에다가 이 함수값이 3만큼 더해지니까 함수값은 y값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날까요? 3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이렇게 3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점을 뭐라고 불렀죠? 저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죠? 이 꼭지점조차도 3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정리하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모든 점에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효과가 바로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3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라는 것은 한마디로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때 이 바로 전에 있던 이 꼭지점조차도 그대로 점이니까요. 그대로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은 0,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y는 그동안 ax제곱은 언제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원점이 꼭지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원점이 꼭지점이 아닌 2차 함수 그래프가 생겨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볍게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똑같은 함수에다가 플러스 4가 됐으니까 당연히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셈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2칸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몇 칸이 되겠어요? 4칸씩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예제 1번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시면 3칸씩 한마디로 아래로 내리는 효과겠죠. 3칸씩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빨간색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쵸?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란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맞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쓰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으로 먼저 바뀌게 되겠죠? 근데 3만큼 떨어지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몇이에요? 바로 0,-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축의 방정식은 다행히 이 선에서 밑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선의 위치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축이에요? y축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축은 바로 x가 0이다라는 축의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는 0,-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4쪽에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보시면 4x제곱 그래프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번과 2번을 해결하는 건데요. 먼저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4x제곱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가는 건가요? 바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두 칸 내려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점을 두 칸씩 내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들을 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긴 건 제가 조금 약간 너무 뾰족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 포물선이라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2번 역시 마찬가지겠죠. 점들을 여기서 위로 몇 칸 올리면 되겠어요? 위로 3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점을 찍어준 다음에 점을 찍어준 다음에 점을 찍어준 다음에 똑같이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을 제가 아까 설명을 살짝 빠뜨렸었는데요.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려가든 간에 일단 여기 있는 선의 위치에서 계속 올리거나 내려도 이 중심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좌우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요. 위아래로 옮겨봤자 가운데 있는 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이 축을 저희가 대칭축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칭이 되게 만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축이니까요. 근데 그 기준축의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나요? 바로 y축이 여전히 그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y축이라 써주시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바뀌었죠. 왜? 모든 점이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하니까 그대로 그 점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꼭지점도 그대로 y값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점이었을 이 꼭지점도 마이너스 2만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0,3이 되는 거겠고요. 자, 됐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y는 ax제곱 그래프와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는 사실 이 그래프는 xy 축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q만큼 이렇게 위로 가거나 또는 q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포지션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평행 이동을 한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꼭지점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꼭지점은 여기는 얼마예요? 바로 0,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습니다. x 0, q라가 되겠죠. q가 플러스면 위에 떠 있을 거고 q가 마이너스면은 밑에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축은 어떤가요? 축, 여러분들. 축, 대칭축? 대칭축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q로 더하거나 q만큼 이동을 해봤자 여전히 대칭축은 똑같이 어디예요? 사실은 y축인 거죠. 대칭축 여전히 둘 다 y축이란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